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호태의 그림 읽기의 성예린. 전호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네, 나날이 얼굴이 좋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네, 다 이 화장 덕입니다. 아, 화면빨과 화장빨과 네, 딱 모든 네. 빨을 다 받으시는구나.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전호태의 그림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4장 둥글고 네모지고 깊고 넓게 펼쳐진 새로운 공간. 집과 무덤이 보여주는 건축가의 우주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과 천장을 나눈 집의 형태가 등장하는 시기와 집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집과 무덤이 주제인데요. 네. 이제 집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지금 당연시 하지만 처음에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집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 동굴이었습니다. 네. 예, 동굴 그렇죠. 입구에서 맹수를 피해서 밤에 불을 피우고 잤던 게 이제 네. 집의 출발인데 직접 사람이 이 손을 써서 흙을 파고 뭘 세우고 이렇게 만든 집들은 신석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초의 집은 이제 움집이라 그래서 땅을 파고 반지하 형태로 네. 이제 하고 위를 덮은 그런 집들인데 그런 집들은 사실 이제 배수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물이 흘러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배수 시설을 제대로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둘레 배수 시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반지하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난방의 문제가 숨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지하로 하면 바깥보다 온도가 따뜻해요. 네. 그래서 그 위를 그냥 지피나 여러 가지로 덮어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집 바닥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난방으로 집 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게 네.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올라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집의 공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벽과 천장을 나누는 네. 그런 시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신석기 후기가 아주 늦은 시기에 네. 벽과 천장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지 전형적으로 네. 벽과 천장을 구분한 즉 제대로 된. 둘레에 기둥 같은 걸 설치하고 음. 그 기둥의 위쪽에 다시 이제 천장을 향해서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등장하는데 중군동의 경우에는 신석기 후기에도 이미 네. 그런 집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후기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가옥의 형태를 갖춘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농경과 관계가 깊어요. 네. 중군동은 농경이 아주 일찍 시작되고 또 농경이 본격화된 시기도 신석기 후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에 가야지 본격적인 농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벽과 천장이 구분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벽과 천장이 구분되는 그 단계를 지나서 집 내부에 공간 구분을 해요. 네. 지금 우리는 다 자기 방이 있다든가 네. 뭐 거실이 있다든가 맞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의 공간 안에 이전에 원룸식으로 있던 공간이 네. 이제는 이제 공간을 구분해서 개인의 부엌은 부엌이고 거실은 거실이고 화장실. 방은 방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되게 고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귀족의 집과 네. 평민의 집이 나뉘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귀족의 집은 우리 같은 경우는 기와집, 네. 그리고 평민의 집은 초가집, 초가집?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나무로 만든 뭐 노화집이나 굴피로 만든 그런 거는 뭔가요? 그것도 평민의 집이죠. 왜냐하면 기와집이라는 것은 자연의 재료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와라는 네. 실제 이제 구워서 지붕을 단단하게 잘 덮는 네.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와집 같은 경우는 기둥이 아주 튼튼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집 한 채에 실제 기와가 2,000장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아주 단단한 구조의 네. 이 기와집들이 만들어지고 그 전통은 뭐 현대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 네. 계속 유지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기와집에 아주 부드럽고 이런 선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집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건축 기술의 발전이나
토목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됐던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예전에 기어집들 보면은 굉장히 전개가 되게 예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그쵸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점점 이제 발전을 네, 해 나갔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벽화나 유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온돌 시스템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 조상이 발명한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삼국시대 이전에 네.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의 함경북도 지역에 부곡저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네. 뭐 그 남쪽엔 동예라는 나라도 있었고. 네. 근데 최초의 온돌은 부곡저 지역에서 보입니다. 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인데 네.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삼국시대의 고구려로 전파되면서 이제 고구려가 부곡저까지 아울러서 상당히 큰 나라가 되는데 네. 그때쯤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돌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네. 온돌이라는 게 세계 모든 난방 시스템 중에서 매우 특이한 시스템인데 네. 세계 모든 난방 시스템은 벽이나 아니면 방 바닥에 뭐 난로 비슷한 걸 설치하는 네. 그런 형태로 난방을 유지하는데 우리 온돌 시스템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의 이제 현대적인 형태가 지금 찜질방이죠. 네, 진짜. 그래서 이 온돌이라는 것이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네. 그 불 기운이 밑에서 일부는 식사를 마련하는 조리용으로 사용되고 네네네. 다시 나머지 부분은 이 방 바닥에 뚫은 일종의 굴 같은 네. 데를 통해서 이렇게 바닥 온기가 자체가 들어가요. 데워주죠. 그래서 온기가 들어가는데 되게 이제 이런 그 작은 굴 같은 것을 우리가 고래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고래라는 것 위에 구들돌이라는 걸 얹어요. 네. 구들장. 네, 구들장이 바로 그거예요. 구들돌이라는 걸 얹는데 이 구들돌은 열을 잘 전달을 하면서 네. 깨지진 않는 이제 그런 종류의 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돌이나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강암 이런 걸 쓰면 네. 돌이 데워지지도 않거든요. 네. 구들돌로 쓰는 이제 별도의 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래 위를 덮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래 위를 덮고 다시 그 위에 얇게 흙을 바르고 뭐 두세 번 바르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옛날에는 멍석이란 게 있었어요. 네네네. 멍석 같은 것을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맨바닥에서 그냥 자기도 했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위에는 이제 신문지 같은 걸 딱 덮고 그다음에 장판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싹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그 온돌의 기운이 전파되는 것 중에 이제 이 부엌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더 따뜻하고 그쵸. 멀면 약간 차가워요. 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그 기운이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연기와 함께.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엌에 가까운 따뜻한 것을 아랫목, 네. 먼 것을 운목 이렇게 불렀어요. 네.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방 바닥 전체를 다 그렇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 처음에 온돌이 만들어질 때는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이 고래를 한 개만 놓든가 두 개만 놔서 네. 방에 한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하면 따뜻하고 네. 그 외에는 차가웠기 때문에 이 따뜻한 바로 그 지역 외에는 다른 공간은 평상을 놓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반 침대 생활이죠. 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내려오면서 네. 점차 기술이 좋아지니까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면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네. 전면 온돌로 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형적인 온돌 시스템, 시스템. 바닥 난방 시스템이죠. 네. 진짜 어떻게 예전에 아랫목 이렇게 진짜 그런 데 있으면 장판 보면 딱 그 부분만 타 있잖아요. 새카맣게 그렇죠. 뜨거워가지고 거기다 밥사발 갖다 놓고 데우고. 맞아 데우고 네, 네, 이불 네. 덮어가지고 그렇죠. 그 예전에 차려이불이나 이런 게 엄청 두꺼웠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안 데이려고 네. 그 요 같은 것도 눌어버리기도 네, 맞아요. 그런 적도 맞아요. 있었죠.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전 귀뚜라미 보일러 세대라 아, 그렇군요. 이씨 살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귀뚜라미 보일러 세대지만, 예전에 진짜 그 다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랬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 기억이 또 저는 이제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온돌 시스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이 무리지어서 이민 간 곳, 네. 혹은 일종의 이제 코리아 타운이 형성된 네네네. 곳,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은 한국 사람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 꼭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사우나. 찜질방. 찜질방. 네. 네. 사우나는 이제 그 네, 다음 맞아요, 문제고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이 네. 시스템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거의 뭐 불가마. 2000년 동안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벽난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벽난방을 하면 앞은 따뜻한데 뒤는 춥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닥난방은 누우면 등부터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유전자화된 네. 그런 바닥난방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현재는 이제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어디나 찜질방이 등장하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그 뭐 한류 네. 뭐 우리 한 분야가 이 찜질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바닥난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으니까 네.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그런 한국식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역시 K 문화와 네. K는 질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껴묵거리가 어떤 뜻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껴묵거리를 남기는 이유와 무덤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뭐 집이라는 것도 건축의 한 분야고, 네, 무덤이라는 것도 건축의 한 분야입니다. 집은 산 사람의 공간이고, 무덤은 죽은 사람의 공간이고. 근데 이제 이 인간이 다른 생명체하고 분리돼서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은 이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네, 무덤을 만들어서 기렸다는 거예요. 네. 야, 명복을 빈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기렸는데 이제 그렇게 기리는 과정에서 무덤에 죽은 이가 평소에 살아 있을 때 쓰던 네, 이런 물건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묻으면 네, 껴 묻는다. 그래서 껴 묻거리라 그래. 예전에는 이제 부장품이라는 네. 학문 용어를 썼는데 신분과 뭐 그쵸. 이런 게 높을수록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금은보화를 예, 그래서 왕의 무덤에는 엄청나게 네. 많이 묻으니까 이제 사실은 뭐 도굴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지만 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이 죽은 뒤의 세상에 쓸 물건들을 현대에 와서는 그것을 이제 챙겨가는 네, 그런 일들까지도 많이 일어났는데 실제 처음 무덤이라는 것은 산 사람의 공간이었던 동굴이 네, 처음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이 살던 동굴의 바닥에 네, 이제 약간 흙을 파고 죽은 이를 묻고 그리고 이제 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네. 뭐 초기 무덤들을 보면 그 동굴 바닥에 그렇게 묻고 나서 그에 꽃을 이렇게 뿌린 그런 흔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동굴을 떠나는 거죠. 네, 그럼 그 동굴은 무덤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마치 움집이 만들어지듯이 실제 죽은 이도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묻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점차 집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듯이 무덤을 만드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서 전형적인 우리가 무덤으로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고인돌. 것이 청동기 시대의 네. 고인돌이라는 네, 거예요. 고인돌. 예, 네. 고인돌은 예를 들면 고인돌 중에 지상식이라는 게 있고 네. 지하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의 그런 공간을 만들면 그 주위를 돌로 상자 모양으로 올린 다음에 네. 그 위를 큰 돌로 덮어요. 네. 예, 그런 걸 보통 개석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식의 무덤도 있고 네. 지하에 죽은 이를 모시고 그 위를 흙으로 덮고 그 위를 큰 돌로 덮어버려요. 네. 이런 걸 보통 기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경우나 하여튼 청동기 시대 정도가 되면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큰 돌을 사용해서 죽은 이의 무덤을 이제 그것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허술하게 하면 짐승들이 짐승들이 와서 막 팔기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해치는 경우도 네, 있고 안 맞아요.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기쯤 되면 이미 뭐 신석기 시대부터 그렇지만 죽은 이가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른 세상에 가 산다. 예,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네. 다른 세상에 가 살면 이 시신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가 네. 살면. 그래서 이 시신을 잘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인돌 무덤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라. 나중에는
방처럼 이렇게 돌로 만들고 이제 거의 집이죠. 산 사람의 집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한 껴묵거리를 많이 묻는 네.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의 그 삼국시대 정도가 되면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무덤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네. 백제의 남쪽에 있던 지금의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동무덤이라 그래서 큰 독에다가 네. 죽은 이를 그 안치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크게 광을판 네. 그런 데다가 묻고 그 위에 이제 봉분을 올리는 그런 식의 동무덤이 등장하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과 유사한데 그 안에다가 이제 나무로 네. 집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한 다음에 나무집의 빈 공간은 다 돌로 채우고 다시 또 그 바깥도 돌로 채운 다음에 제일 위는 흙으로 덮어요. 네. 오. 그래서 그런 무덤들의 경우는 사실상 도굴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라의 황남대총이라는 큰 경주의 큰 무덤 같은 네. 경우는 뭐 돌무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고 뭐 일종의 작은 산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발굴을 할 때 돌을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레일을 설치해서 화차에다가 돌을 실어서 나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 네. 안 깊숙이 들어가니까 뭐 그 당시 이제 마립간 시대의 아주 유력한 왕의 무덤인 게 확실한데 네. 이제 그 안에서 뭐 금부치들이 네. 엄청 많이 나왔죠. 신라의 그 다음에 유물들이 무슨 뭐 철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들, 오, 네네. 칼이라든가 도끼라든가 네. 그런 거 화살촉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릇도 뭐 거의 수천 점이 나왔어요. 따로 네. 구운. 네. 그래서 이 신라의 마립간 시기에 경주에 만들어졌던 거대한 무덤들은 네. 사실상 도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 2개만 정식으로 발굴됐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 이제 훼손된 네. 서너 개의 그 무덤 외에 나머지 뭐 거대한 네. 적석총이라 불리는 목각 적석분이라 불리는 건데 적석 목각분 내지는 뭐 이런 돌무지 덧늘 무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 무덤들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지금도 보존돼 있는 아직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속에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넣었던 엄청난 유물들이 네. 거의 잠자고 있는 거죠. 한번 파보고 싶어요. 그럼 안 되죠. 고고학에서 살짝 들었어요.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네. 유적을 현상 그대로 보존하는 보존하는 거예요. 것.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경우는 네.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발굴했던 경우인데 그 네. 외의 무덤들은 전혀 손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고학에서 발굴을 하면 네.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껴묵거리들을 조사한 다음에 네. 그 원형대로 다시 복원시켜 놔요. 아, 예. 네네네. 집이든 무덤이든 마찬가지고 네. 그 원형 복원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무분별하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매번 너무 이 시간이 즐거워요. 왜냐면 다행입니다. 알면서도 몰랐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책으로 보면은 그냥 단편적인 것만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냥 보이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 같이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다 알게 되잖아요. 너무 그게 즐거워요. 제 주변에서도 다들 교수님 최고라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좋다고 항상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다음에도 그러면은 되게 좋은 내용으로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거죠? 네,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릇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사람은.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그렇죠. 그릇이니까 그릇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네. 펼쳐졌는가 네. 그걸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저도테이 그림 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다 독감에 코로나에. 환절기니까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참고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겨나가야죠. 네, 그렇죠. 전 이거 나갈까 합니다. 교수님도 네. 이게 나가셔야 돼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한번 망간부. 뭐 그건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망간부. 망간부? 망간부 요렇게 교수님 이렇게? 망간부 해주시면 응. 해주세요. 망간부. 조태구알은 사랑입니다. 안녕.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